자, 오늘은 7번째죠. 성공경 7번째. 지난번에는 마케팅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 계획에는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하반기 영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난번에 마케팅이었으니까 오늘은 영업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영은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늘 은혜 받고 경영의 성공 경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이슈 제가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업은 고객의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해결해 주느냐라는 게 이제 다르잖아요. 각자 다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R&D를 하는 회사들은 주로 상품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서비스 기업들은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들은 영업 마케팅을 진짜 잘하고, 여러 가지. 근데 결국에 경영은 제가 얘기했지만 만드는 활동이 있고, 파는 활동이 있고, 돈 관리, 사람 관리,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는 거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구체적으로 영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프로세스로 좀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실행으로.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1월 달에 하고 우리 2월 달에 주로 했던 게 경영이 버티는 거.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은 쉽게 얘기하면 게릴라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게릴라. 막 뒤에서 공격하고 갑자기 나타나고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지뢰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까? 그게 우리가 했던 출애굽기를 통해서 했던 건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병행하자. 두 번째, 조직에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맬 사람들 같이 가지고 가자. 세 번째, 목적과 목표를 보고 버티는 힘을 기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공 경영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 한번 보시고. 두 번째, 그러면 나만 장군을 통해서 경영은 뭐냐? 경영은 사람 중심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고,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중심인데 일과 사람을 공식으로 분리해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사람은 인터랙션이죠. 뭐래죠? 인터랙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하고 얘기를 잘 안 하고 강의를 일방적으로 가면 이건 상호작용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원웨이인데, 요즘은 뭐 우리가 다 투웨이로 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으로. 그래서 상호작용, 나만 장군의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한 정도 나만 장군이 뭐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의 인터랙션이 됐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직의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랙션, 특히 CEO들이. 두 번째, 일과 사람 분리.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크리티컬 매스. 우리가 일을 할 때 임계점까지 충분히 다 해야 되는데, 크리티컬 매스의 반대말은 뭐였죠? 이만하면 됐다였어요. 이만하면 됐다. 요만하면 다 돼. 이거말 우리가 좀 경계하자. 세 번째가 사사기를 통해서 경영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가 CEO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또는 옆에 CEO들을 많이 보고 배워오는 거. 저기는 저거 한대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 경영 부등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비용보다는, 그죠? 가격이 커야 되고, 가격보다는 가치를 클 때 우리가 이익 곡선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 만들고 잘 팔고 관리하는 기능이. 네, 굉장히 CEO가 꼭 신경 써야 되는 거 하나는, 직접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돈 관리, 사람 관리, 고객 관리. 그 다음에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하는 거죠. 올바른 일. 그죠? 특히 크리스찬 C 경영은 올바름이죠. 잘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경영이 아니고 올바르게 경영하는 거.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마지막 기업의 사명을 실천하는 활동. 그래서 우리가 교보 생명 케이스를 놓고 한번 그때 봤던 거. 네 번째가 이제 플랜두시.
어떻게 경영을 실행할 거냐,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잠언을 가지고 저희가 했죠.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욕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싹 빼주시니까 우리 욕심은 다 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제비를 뽑지만 실행하시는 분들은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결국에 우리가 입찰하고 이럴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접근할 때 어떤 분들은 숫자까지도 알려주시고 막 마음에 편안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는 것처럼 PDCA, 이게 우리가 실행하는 거. 5번째가 느헤미야 가지고 했어요. 느헤미야 성벽을 그저 52일 만에 그저 다 짓게 하는 그저 성벽 역사를. 그래서 경영의 CEO는 올바른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경영자가 올바른 역할과 책임은 뭘까? 팀 개인의 역할과 책임,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탁월한 조직으로 이끄는 관리와 리더십, 그리고 다음 사람, 우리가 얘기한 하나냐를 세우는 거.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게 다음 내가 보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시면 되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걸 핸드오버 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없는 세대가 아니고 같이 일하면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끌고 가잖아요. 모세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느헤미야를 가지고 봤고요. 지난달에 이제 마케팅 가지고 했어요. 경영은 발바닥으로 밟아 지경을 넓히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바로 모세의 추종자였다.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이 순간을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략이 2개를 배웠죠. 우리가 포지셔닝 전략 하나, 그죠? 어떻게 위치시킬 거냐,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2번째, 블루오션 전략 기억나시죠?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으로 하는데, 마케팅은 지경을 넓히는 성장 활동이다. 그 다음에 STP를 통한 포지셔닝이 명확하다. 창조와 융합의 블루오션 전략으로 마보안, 그죠? 김희찬 씨가 하는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객의 영업이라고 하면 주로 왼쪽에 많이 보는 거죠. 영업은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해요. 성과. 그죠? 영업은 성과야. 매출 얼마 올렸어? 그죠? 이런 거죠. 그런데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프로그램 솔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경영인데, 성과는 나오죠. 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퍼포먼스로 주로 생각을 하지만 프로블렘 솔빙이죠.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죠. 자, 아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진뱅이.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이 성문 미문에 갖다 놓잖아요. 앉혀놓고 거기서 구걸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결국에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뭘 구하죠? 매일에 구걸하는 거죠. 1일 1일 매일. 그게 이제 돈이잖아요. 돈. 그걸 구걸하는 거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는데 무대 보면 우리가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뭘 얻을까 해서, 그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건 이 퍼포먼스, 우리가 얘기한 성과예요. 퍼포먼스. 그죠? 돈. 그런데 전 이제 이 말씀을 한 오래전부터 계속 묵상했는데 친구들한테, 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의 구걸하고 그러면 돈을 주고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던 거잖아요. 그 시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오후 3시니까. 근데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걸 오른손을 걸었어요. 안진뱅이가 구한 건 오늘의 매일매일의 이루어질 양식이에요. 우리가 기업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문제 해결력은 뭐죠?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 매일 그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분이 낳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안진뱅이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성전 안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매일 성전 들어가고, 그분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진짜 성전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낳자마자 막 가서 찬송하고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고객의 문제에 쉽게 얘기하면 잘 접근해 보면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적, 그러니까 본질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고객의 본질.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면서 진짜 우리의 거래처와 고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의 몇 가지로 다 포함돼요. 근데 우리가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러니 나는 뭐가 좋니 굉장히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양하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하기 접근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이 낫게 해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다 해결되죠. 구걸 안 해도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걸어와서 올 수 있고 자기가 구걸 안 하고 자기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얻을 수 있고 진짜 이 하나예요. 본질은 낫게 하는 거 하나. 그런데 그 낫게 하는 게 뭘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할 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거, 이게 저는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우리 회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저는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콜링이죠. 소명이죠. 그러니까 콜링은 소명이에요. 근데 사명은 그 일을 해야 될 미션이잖아요. 사명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지난주에도 강의하면서 저한테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뭐예요? 그때 콜링이에요. 소명. 그죠? 부르시면 여러분들 뭘로 불렀죠? CBS 경영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사명은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또 계속 연계도 하고 이런 부분의 사명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 뭐 우리 회장님은 사명이 되게 많잖아요. 8개나 하시잖아요. 왜? 각각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사업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퍼포먼스보다는 본질적인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걸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영업의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게, 팔려면 잘 안 팔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는 거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콜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문제, 뭐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에 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죠. 제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물건 파는 거 아니야. 그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모르는 걸 알려주러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야.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인지를 찾아서 가져오는 거.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은 이 문제 해결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독일의 기업들은 가서 제품, 전자제품이고 이게 뭐가 불편한지 어떤 문제인지를 다 공감해서 그걸 개발하고 또 상품을 팔 때 그렇게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와 반응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업을 할 때 되게, 제가 요즘 뒤에서도 케이스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전화를 걸고 콜을 하면 되게 뭐 다음에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되게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계속 인식시켜주고 고객의 요구와 반응에 얽매이면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요, 영업은. 그래서 얽매이지 말고 진짜 고객의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죠. 영업은 최소한 몇 번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3번 이상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번 이상 만날 때 진짜 점에서 선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인상이고 두 번째는 되게 힘든데 3번 만날 때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자꾸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영업은 진짜 중요한데요. 결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의 결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업은 영업 잘하는 사람 영업시키면 가서 그냥 딱 하죠.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도 제가 보험을 한 친구들 회사에 있다가 나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잖아요. 보험 들어달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년 후에 오면 들어줄게. 1년 후에. 1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 아는 사람만 돌아다녀서 빨리 성과를 막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없죠? 역량이 없잖아요. 영업 스킬이 없으니까 역량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근데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 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영업 목표 달성의 비밀이 뭐냐? 설정형 목표를 세워라. 설정형 목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기업이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이만큼 벌어야 되니까 그 설정형 목표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도전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아니야 뭐 난 한 50, 내 실력으로 2억이 무슨 1억만 이렇게 자꾸 세우시면 여러분들이 낮은 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 목표 꼭 필요한 도 그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 좋은 숫자 좋은 숫자를 딱 세우세요. 왜? 그 숫자는 우리 기업이 그죠? 꼭 생존하고 또는 이익을 내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어떤 회사는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데 R&D도 해야 되면 그 숫자가 좋은 숫자예요. 그 숫자를 영업에 딱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달에 이만큼 해야 돼. 연간 이렇게 돼야 돼.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마인드와 프로세스가 좀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가. 지금까지 피해왔던 일,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프로세스로 계속 익숙해지게 해야 돼요. 전화 거는 거 싫죠. 방문하는 거 싫죠. 근데 프로세스로 주기 시작하면 그 일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 세 번째, 실행이 이거는 주마다 일마다 계속 주마다 최소 주마다 점검해야 돼요. 실행이 더디면 계획을 점검해야 돼요. 목표를 역으로 세우고 행동에 반영하고. 그래서 영업은 프로세스의 결과인데 제가 케이스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업은 단계별 활동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활동 목표를 통해 원칙을 지키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원칙을 지키는 영업은 원칙을 지키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케이스 스타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SK LMS라고 박물관 하는 비즈니스에 제가 경영 고문 여기 경영 멘토를 하면서 지금 하는데 작년 매출에 지금 7월달 6월달까지 70%를 했어요. 이 방법대로 그대로. 자 보세요. 이 회사는 B2B를 하는데 B2B를 하는 거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물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고 들어가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 방법을 찾은 게 메일링이에요. 메일인데 제가 이 메일이 보내면 몇 프로가 개봉해 볼까요? 이론으로는 5%예요. 100명 보내면 5명이 열어보는데 이거를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 제자가 50%까지 끌어올려냈어요. 대단한 거죠. 굉장히 영업 노하우인데 50%까지. 시간도 있어요. 화요일 날 오후가 제일 개봉률이 높아요. 월요일 날 보내면 꽝, 다 스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내잖아요. 스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 개발해서 이 회사에 제가 접목을 했는데 매주 화요일 날 50명씩 보내는 거예요. 50개 회사에, 박물관에. 목적은 뭘까요? 50개씩 보내요. 개봉률이 50%예요. 45%. 목표는 뭐냐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고 메일을 받으신 사람들을 초이스해가지고 가서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매일 5건의 아웃바운드 읽은 사람들을 아웃바운드를 시키는데 누굴 시켰을까요? CEO가 안 하고요. 여자 격리 직원을 시켰어요.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고 네가 이거 하는 일이 이걸 도와주는 일이야. 처음에 되게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직원을 계속 5개씩 할 수 있도록 했어. 한 달만 하면 끝나. 한 달만 하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매출이 일어나니까. 초기에는 안 해요. 전화 걸면
다음에 갈게요 맨날 이러는데 뭐만 알아내면 될까요? 정확하게 이메일 주소는 있어요. 담당자 전화번호만 알면 땡. 그분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보고 담당자 물어봐서 담당자 연결해 달라면 다 연결해 줘요. 그 다음에 담당자 전화번호로만 알고 다음에 토스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8개를 방문 미팅을 세우는 게 뭐냐면 뭐죠? 팀장이에요. 영업팀장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영업팀장이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전화하신 거 받으셨잖아요.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전화해서 받아요. 그러면 코란 업체를 대상으로 주 8개예요. 월요일 날 경영회의 빼고, 그죠? 금요일 날 오후 빼고 하면 8개 정도 하루에 2개씩 방문할 수 있더라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8개를 방문하는 거예요. 결국에 1번과 2번은 뭐죠? 8개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목표는 심플해요. 마지막에 목표, 방문해서 뭐 하려고? 견적 받으려고. 견적서를 목표가 뭐죠? 일주일에 2개만 받자, 8개 중에서. 견적을, 여기도 예산을 세우는 데예요. 사립이나 국립박물관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견적을 받는 게 목적이야. 가서 도와주면서 계속 멘토링하고 컨설팅하면서 견적 8개. 자, 이 일을 통해서 좋아진 게 뭘까요? 매주 이걸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보내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안 보내야 되니까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 당신이 보내줄 때,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50개를 보내면 그 중에서 한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아, 잘 몰랐었는데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한번 견적 좀 내달라고. 일주일에 하나씩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탄력이 붙었어요. 이거 해서 뭐 하냐고 했는데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8개 방문 미팅을 하면서 가면 그들이 되게 처음에는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야 되는데 지금 7월 달이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내년 걸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그들이 우리 예산 좀 세워달라고 설계 이런 거. 공무원들 자기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다 만들어다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페이퍼 가지고 관장님한테 올리고 그러세요. 이 부분이 8개 방문. 2건 견적.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이거 만들기가 여러분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걸 안 잡아놓기 때문에 영업이 그냥 뭐만 하죠? 견적만 자꾸 하러 그냥 방문하고 목적 없이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영업의 KPI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KPI가 뭐죠? Key Performance Indicator예요. 우리는 방문이 중요한 건 방문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우리는 이메일 보내서 할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CEO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25%가 비용의 25%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든돼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안 하면 직원들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20분의 1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CEO가 관리하고 이걸 CEO가 다 하라?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세워서 직원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성과가 나면 성과도 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 자료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 이거 잡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이건 뭐죠? KPI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매주 점검.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웃바운드 했는데 5개 했는데 2개만 연락될 수도 있어요. 안 알려줬어. 그런데 그래 20% 됐다. 야, 경영은 마이너스 경영 아닙니다. 플러스 경영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보고 연락 오고요.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왜 이런 거죠. 야, 5명 했는데 왜 3명은 연락 안 됐어? 이게 아니고 야, 5명 중에 2명이 받아냈어. 진짜 잘했다. 다음에는 3명 해보자.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요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견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견적을 왜 8건이냐면 그죠? 2억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다. 세 번째.
가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라. 자, 영업은 세 번째는 가치 목표를 영업에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성과 목표와 가치 목표를 얘기해 드릴게요. 성과 목표는 이런 거예요. 7월 달에 매출이 2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과 목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 5개 콜을 해야 돼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8개 방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매월 2건, 8건의 견적서를 세우면 2억 할 수 있어요. 1번 3천만 원씩이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성과 목표예요. 가치 목표는 뭐가 될까요? 고객사의 90%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는 세웠지만 일을 할 때는, 실행할 때는 90%가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을 주자. 90%가. 두 번째, 월 20개 고객사를 방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돕는 거라고 명확히 줘야 돼요. 매출을 아직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할 때는 매출이지만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치로 접근해야 돼요. 가치 활동이 될 때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가치 목표가 달성되고 나선 다음에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과 목표와 가치 목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크리스천 CEO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총무님하고 얘기했지만, 돈 버는 일도 아닌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서부연합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성과 목표는 왜 해야 되죠? 기업은 성공을 해야 되니까. 기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비즈니스 사명자로 세우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소명자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영업할 때 물건을 판다고 접근하면 직원들이 못 나가요. 근데 도와주는 거야. 인식시키는 거야. 도울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가치 목표를 세워라. 자, 네 번째, 영업은 질보다 양의 행동력이에요. 영업은 질 아닙니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와 시간을 정하게 함으로써 속도가 좀 빨라지게 하는 거야. 3개밖에 안 했네? 그러면 다음에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일정량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하는 거야. 한 건이 생겼구나, 2건이 생겼구나. 그래서 세 번째, 단순 접촉의 반복으로 계속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업은 질이라고 하는 거, 매출 얼마 했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메일 보냈어? 몇 프로가 열어봤어? 그 다음에 방문 오늘 5명씩 한데 콜 다 했어? 그 다음에 2군데 방문했는데 반응이 어땠어? 그리고 견적서가 온데가 지금 언제까지 줘야 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견적서는 제일 나중이고, 이 활동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직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이번 달 매출 얼마야? 이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 되는 데만 다녀요. 돈 되는 데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은 진짜 프로세스고 이걸 통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활동 중심, 목표는 성과고 활동은 가치로, 가치 목표를 세워주면 여러분들이 좋겠다. 마지막입니다. 집요하게 매달려 성과를 내라고 해야 돼요. 영업에 성공은 집요하게 매달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집요하지 않습니까? 아웃바운드 콜 오는 거 보면 조금만 좋은 반응 보이면 그날,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그죠? 그래서 계속 목적의식과 열정이에요. 목적의식, 가치와 목표에 기하는 일을 한다라는 목적의식을 주고, 열정,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오너십, 동료, 고객, 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자꾸 소통하고 열정을 끌어내주고. 열정 끌어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끌어내게 해야죠. CEO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이 내가 앞장서서 이게 아니에요. 영업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게 아니고, 그들이 할 때 그들을 잘 거치하고 그들을 리코그나이즈 해주는 거야. 인크루즈 시키고, 그죠? 인정해주고. 그래서 열정의식 곱하기 열정일 때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표의식과 열정을 여러분들이 불러서 집요하게 매달려 성과를 내게 하는 거. 자, 맺은 말입니다. 제가 경영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거래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다 정리하고 나서 요즘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요즘 책이 나왔어요. 다시. 그죠? 이분이에요. 예. 책이 나온 이 사람이 했던 거를 교보에 읽어보지도 못하게 비닐 카바로 딱 덮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마스시다 고노스케예요.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일본에서 장로교도예요. 장로교인이에요. 네. 이분의 책을 보면 거의 성경적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옛날 고민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이 없을까? 크리스찬 시유 중에 마스시다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파나소닉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경영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상대를 위한 거고 거래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제가 그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야 마스시다라는 분이 계셔. 경영의 신이야. 일본에. 크리스찬 CEO들이 이 정도 돼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1분 남아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책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경영은 진검승부라고까지 해요. 진검승부가 뭐야?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회사가 있고 물건이 있는데 왜 못 파냐는 거예요. 회사가 있고 물건이 있는데 왜 못 팔아? 이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스시다를 쭉 했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나눔 주제는 2개 잡았어요. 첫 번째, 나는 진정 고객과 거래처를 위해서 경영하는가? 한번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자꾸 매출만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먹고 살려고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눠보자. 나는 진정으로 고객 거래처를 위해서 경영하는지 아니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자, 경영은 뭐라고 그랬죠? 고객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본질적인 문제. 그 안진뱅이에 낫고 하면 그거를 열만을 고쳐줄 때 그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성문에도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자, 2번째.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했더니 되게 잘 되더라. 그래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죠. 여러분들이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회사가 또 한번 변곡점을 낮이하고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뭔지 한번 나눠보는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KPI를 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셔서 금방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하시고 오늘은 이 2가지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네, 말씀 나눈 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워낙 지금 하시는 일이 국내 영업을 하기 힘든 지금 상황. 전기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연한 계기로 25년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보일러를 가지고 들어가신 한국 분이 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지금 시험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우리 CBMC를 아시는 사장님이셔서 연결도 같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계속된 노력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맹수 대표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과 가치 목표 중에 가치 목표에서 목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계, 하천이라는 사람 좋은 기계로 성공을 돕는 자 이런 모토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고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님은 3가지 돕고 계신다 합니다. 고객들한테 기계, 고가의 기계를 정부 자금을 받아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AS가 접수가 되면 처리된 것까지 확인 문자를 본사 쪽에서 받아서 바로 그쪽 고객한테 대응을 바로 고객 그 상대방 대표님이 어려움이 없이 먼저 선제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2번째 이제 문제가 오퍼레이터가 지금 작업자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고가의 기계를 샀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라서 5천만 원 손해보고도 다시 되팔아야 되는 상황.
있어서 지금 조심히 이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이번에 해결을 훈련센터를 운영을 해서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취업까지 해주시는 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업자네, 사업업자. 그치, 항상 위기가 해결 기회가 그래서 또 네.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최근 시작한 청소 로봇 연구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고가예요. 그래서 여러 지금 대표님들하고 만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도울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KT 쪽 자회사 대표님하고 식사를 잘 하다가 이런 얘기하다가 저는 장애인들이 이런 걸 도우면 좋겠다 했더니 본질적으로 좀 이제 그런 가치가 좀 있었거든요. 청소는 어차피 기계가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필터 갈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표를 장애인들이 이걸 하게 해서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수익을 얻고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100인 이상 기업 회사들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의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든지 연계 기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표준 사업장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지 3% 정도가 돼요. 그래서 KT 그 자회사는 4억을 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이렇게 정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만들려고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고 고용공단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은 비슷한 상태인데요.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같이 이렇게 그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한테 내서 쓰는 이런 개념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좀 나눠하고 있습니다. 키시하게 2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우리 이종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과 소기업의 가장 극렬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쿠팡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박을 사서 당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먹고 남은 그 수박을 반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그거를 그 고객 차원에서 사실 다 받아준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저희 그 소기업이나 저희 작은 기업에서는 사실 그거를 반품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진정 그 고객을 위한 경영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작은 우리 현실적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마음은 쿠팡의 그런 경영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그 시리즈 의자 브랜드를 취급하다 보니까 임산부가 가죽 의자를 사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천연 가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공도 하고 염색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 자연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다 보니까 저희 본사 서비스팀하고 가정에다 공기, 청정기도 달아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도 바꿔주고 청정기도 해줘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난다 그래서 그 의자를 한 달 만에 이렇게 철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패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유현상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하나가 저도 임플란트를 좀 많이 하는데 그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잇몸들이 상당히 나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잇몸이 나쁘다 보면 틀니를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틀니가 잇몸 때문에 기존에 썼던 틀니보다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린답니다.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양쪽에다가 뼈 이스지로 해서 기둥을 심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고객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새 틀니를 했는데 왜 더 불편해? 그래서 반품한 사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김인식 고문님께서 나눠주셨던 내용은
고객사에서 견적 의뢰가 들어왔는데 타사에서 더 비싸게 낸 견적을 더 싸게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고객사가 제시한 도면대로 이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고객에게 오히려 손해가 갈 수 있는, 나중에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하면 회사에서는 이익이지만 사실상 고객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고객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현웅 대표님께서는 이제 주 고객사가 관공서인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신호등을 입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를 끝내고 승인받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도대체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게 그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이 물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객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고객 자체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든지 그런 니즈가 보이지 않고 그냥 시스템밖에 없는 건데 그 고객의 무슨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하셨고, 저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30만 원짜리 물건을 월요일 날 중국 공장에서 출고해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납품했어야 되는 건이 있는데 그게 늦어져서 결국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이 지금 중국 공항에서 그 물건을 들고 오늘 들어와요. 그럼 30만 원짜리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비행기값 60만 원 써서 들어오고, 그 친구 일 못하고 저도 오늘 공항 가서 그 친구 데리고 고객사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럼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객사 쪽에 입장을 어제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이시냐, 좀 늦출 수 있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 강릉에서 기공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물건이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납품을 해줘도 밤새 작업을 해서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저녁에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일 그걸 납품을 해버리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기공식에 늦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고 했던 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재영 회장님께서 이제 본인의 얘기보다 본인의 고객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억이 넘게 결제를 해주고 있는데 불량이 나도 대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다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상입니다. 자, 그래요. 다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영업을 제가 얘기하는 건 본질에 대한 뭐 공무원 쪽으로 하더라도 진짜 그 사업의 본질이 뭘까 이런 거죠. 납품을 하지만 교통신호를 하면서 진짜 그게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죠? 고객들이 그 아까 뭐 수혜자가 진짜 어떤 가치로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는 거고, 그것도 그거를 하는 관공서들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퀄리티가 되게 좋고 하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게 되겠죠. 아까 뭐 김민식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설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막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책임 안 지려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본질로 하면서 그게 나중에 다 레퍼런스로 가더라고요. 다 레퍼런스로 그 회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 고객이 우리가 했던 것들이 치과 의사분들이 진짜 그 실력이나 그분을 가지고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향이 못 미치면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본질로 접근하지 않지만 진짜로 했는데 더 안 되는 경우는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로 더 찾아내서 우리는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잘 씹으려고 바꾸는 건데, 더 불편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용어 중에 있어요. 개선은 있어도 계약은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빠지는 것들은 그건 본질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제가 오늘 관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영업은 프로세스를 지키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메일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견적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다 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인식시키기만 하려고 보냈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거가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1등을 했을 때 별도로 들어온 건데, 우리가 진짜 실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활동을 정확히 프로세스를 했을 때 왔던 것들이 우리가 진짜 성과 퍼포먼스 가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가 온 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물은 뭐죠? 잘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잘했을 때 우리는 특히 선물 가끔 잘 받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선물 잘 받아서, 오늘 뭐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을 진짜 성과로 연결하는 건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분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예, 질문. 아까 그 이메일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또 작년에 이제 네.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예, 그 저는 날짜나 그 이렇게 성공률에 대한 그 퍼센티지를 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화요일 오후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걸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 보내고 화요일 보내고, 제가 나중에 오시면 그 부분 제가 별도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그 툴을 타면 우리가 맨날 볼 수 있어요. 누가 읽어봤고 뭐하고 하는 툴들. 근데 거기에 노하우는 그 툴을 다 쓰는데 5%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쓰는 성공 요인들이 있어요. 그 한 3년 해서 쉽게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거를 자기들의 사업을 하면서 발견한 거거든요. 성공 모델을. 그러니까 그 모델하고 이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 쉬워요. 매일 한 8,000원? 한 달에 8,000원만 내면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15,000원까지도 낼 수 있는데, 그 메일을 쓰면 아침마다 다 아무 때나 열어보면 몇 프로가 발송됐고, 누가 열어봤고, 몇 시에 열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발송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엑셀로만 다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잘못된 정보면 거기서 도달률이 100명 보냈는데 뭐 60% 나올 수도 있고 70%. 도달이 안 되는 거는 다 거기서 알려주고, 열은 것도 알려주고, 몇 번 읽었는지도 알아보고. 예,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쓰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주고. 그렇죠. 걔가 다 분석해줘요. 누가 읽어봤고 뭐 했고 다. 우리가 일일이 안 보내고 10,000개도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 퍼센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 요즘은 2%까지죠. 네, 그것도 그 툴에 의한. 아니요. 그거는 이메일로 여태까지 보내는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 나왔던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수치는 2에서 5%예요. 여태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요즘은 스팸이 하도 잘 돼 있어서 다 스팸에 걸려버려요. 그죠? 그 스팸을 안 걸리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기 시작한 성공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죠. 그거를,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베드로와 안전뱅이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 스탠드업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업 프로세스는 매출이라고 하는 성과, 계약이라고 하는 매출의 성과보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역량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돕고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각각의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치 경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구루 디지털 지회 CEO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